Blue Ocean. 장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진환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 분야이니만큼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도로공학 전문가 아이오와대학교 이호신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건설 IT 전문가 김정건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지속가능성 전문가 공인희 연구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호신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오와 대학교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또 한국에서 뵙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국제도로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하고 거기 연설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서울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건데요. 그 서울연구원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이사로 선정이 돼서 또 이사회 하러 참석했습니다. 와, 정말 교수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포지션 맡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직으로 몇 개 포지션 정도 맡고 계세요? 현재 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게 제가 지금 International Society for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라고요. 거기에 지금 회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전 세계 그 도로 교통 보수 관련된 사람들을 연구자들과 함께 그런 학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에는 제가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 또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교수님 몸은 하나신데 10개를 지금 포지션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시간을 뺏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저희는 그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마침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저희가 하는 연구가 또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참석했죠. 그러면은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건설 IT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소개 멋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호신 교수님이 10개의 포지션을 한꺼번에 지금 맡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사님 어떠신가요? 예, 저는 뭐 교수님만큼은 아니고요. 한 3-4개 정도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그 제가 메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쪽 IT 관련된 일이 제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김정건 박사님께서는 주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지금 안전과 관련 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는 건설 안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회 안전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터미널로지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생활에는 또 가까이 있고요. 거기서 오는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인희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신 교수님과 박사님과 그리고 장준환 변호사님보다는 맡은 직책이 없지만 그래도 환경 지속 가능성과 수자원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애정이 있어야죠. 교수님 너무 포지션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박사님 너무 전문 분야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에요. 예, 공인희 학생이 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애정을 갖고 우리 그 국토 교통 개발과 또 전 세계에 또 한국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재라는 표현 좋아하세요?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칭찬은 참 좋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밝은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자랑하는 분위기도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연구원님도. 제가 자랑한 게 글쎄요. 제가 사실 애정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 남다른 애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2달 정도 배낭을 메고 중남미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쪽 그리고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쪽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수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in building에 이렇게 설치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흙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서 화장실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 나무로 이렇게 문을 한 다음에 그 화장실 푸세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지었는데요.
이런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이런 수자원이나 이런 친환경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 배낭여행 하다가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봉사활동을, 화장실을 짓는 봉사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화장실도 지었고요. 그 벽 같은 거 건물에서 지으면서 했는데 사실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에 자국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원래 대학교에서도 그런 건축 쪽이나 이런 쪽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대학교 때는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그때도 중남미 쪽에 관심이 많아서 Comparative Politics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환경 그리고 정치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측면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컴패러티브 쪽을 하셨네요.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했는데 저는 어메리칸 폴리틱스를 했거든요. 정치학과를 한 분들이 이렇게 열정이 많아요, 교수님. 네, 저희가 저는 원래 토목공학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토목공학과 쪽에서 그 전문 지식만 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학도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효신 교수님을 만난 게 사실 재미과학 기술자협회에서 뵀는데요. 그때 처음에 몇 년 전이었죠.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엔 너무 낯선 거예요. 어떤 점이 낯섰냐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되면 문과, 이과를 딱 나누잖아요. 거기에서 문과, 이과라는 게 탁 나뉘어버리니까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재미과기업에서 이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일을 맡게 됐었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는 나와는 좀 다른 분들인 듯한 느낌? 그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물론 기술이 계속 강조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인문학적인 감성 또 느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IT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더라도요, 결국엔 사람이 사용하거든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문과생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다양한 인문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그런 인문학적인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그런 그 감성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할 때가 2000년이에요. 2000년부터 2004년인데 그때만 해도 정치학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주요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 보스턴 대학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정치학과가 가졌던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4층을 다 썼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그 중요성이라든지 들어오는 인커밍 스튜던트가 적어지니까 제가 졸업할 때쯤에 1층에 사회학과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전인가 갔더니 4층에는 또 다른 인문학과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총 그 건물을 이제 인문학과가 같이 쓰게 돼 있고 예전에 그 과들이 가졌던 건물은 이제 과학 쪽, 기술 쪽이 이렇게 갖게 되는 사실 그런 게 분명한 현실적인 요구죠. 왜냐하면 건물을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돈이 드는 일이고 또 사실 아웃컴도 나와야 되는데 인문학 쪽에서 실제적인 아웃컴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학 하면 얘기해요. 로스쿨 안 가면 뭐하고 먹고 살아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정치학 하는 사람 중에서 또 IR 쪽 있잖아요. 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쪽 하는 분들은 많이들 스태티스틱이라든지 이코노미를 같이 이렇게 전공으로 하시고 컴패러티브 쪽도 좀 많이 복수 전공하지 않나요? 네, 복수 전공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스쿨에 가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저희 과학을 또 기술을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풀으면 더 듣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사실은 팔러시 쪽으로도 많이 접근이 가능하죠. 건설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이오와 대학은 보스턴 대학 나오셨다 그랬나요? 네. 네, 저는 아이오와 대학 나오진 않고 전 텍사스 대학 나오긴 했지만 제가 현재 있는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저희 공대가 빌딩을 새로 졌어요. 근데 그 빌딩 이름을 물론 시먼스라는 분이 돈을 많이 내셔서 시먼스 Center for Engineering Arts and Science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엔지니어링, 아트스 앤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그냥 엔지니어링 부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트를 굉장히 많이 포함합니다. 요새는 3D 프린팅 뭐 등등 이런 기술들이 아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칼리지 오브 아트하고 저희 엔지니어 같이 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교수님 명함을 처음 받으니까 거기에 팔러스라는 부분도 적혀져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첫 번째 주신 명함이요. 예, 그렇죠. 저희가 저기 아이오와 대학의 퍼블릭 폴리시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학에서 과가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칼리지 나눠져 서로 이렇게 공동 연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 저희 아이오와 대학 특히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퍼블릭 폴리시 센터 일을 좀 했었죠. 아까 그 김정건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다 사람이 안전하게 또 좋은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일들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과 이과를 떠나서 기술은 기술대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감성적인 부분은 또 감성적인 부분대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전자 부품이라고 하면 정말 기술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예, 저는 원래 저도 시베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는 이제 그 건축공학 박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현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자부품연구원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라든가 전자, 전기 그리고 그 화학 관련된 그런 전공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그 건설 관련된 전공자도 이제 그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학문은 사실 이제 기술 개발도 그렇지만 원천 기술 확보도 중요하고요. 그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뭐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여러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협동 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활용 시스템까지를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 원천 기술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원천 기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뉴스에서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된다. 그만큼 뭐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해서라도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원천 기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뭐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느라고 제가 30년을 보냈는데요. 아직 제가 원천 기술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그런 원천 기술들이 또 개발이 돼서 또 특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도 해주고 뭐 삼성 이런 그 대기업들도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뭐 패턴트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물론 사용되는 거는 0.1%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지원하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특허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특허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0.1%가 아니라 0.01%일 수도 있는데 그 특허가 저는 그 기술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 다른 사람보다 뭐 요새 뭐 특허 기간이 10년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간에 그 선점을 하는 거죠. 그 시장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제약 회사들도 그렇고 뭐 저희 그 기술 분야도 그렇고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셨으니까 우리나라 자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교수님 도로공학 쪽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원천 기술, 이런 기술만큼은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한번 뽐내볼 수 있다라는 기술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저희가 그 기술을 소개를 좀 했거든요.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팀 과제인데요. 친환경 포장 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물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그 아스팔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스팔트 도로가 오래되면 이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국제학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그게 정말 깨알 같으세요. 제가 우리 교수님을 한 5년째 알고 있는데 정말 깨알같이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도 해드릴게요. 교수님이 얼마 전에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 그 방송이 되게 중요한 방송이었어요. 어디였죠? 연합뉴스나요? 연합뉴스. 네. 또 미국의
그 MBC도 나오고 맞아요. MBC도 나오시고 연합뉴스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약간 교수님 특집 방송 같은 거여가지고 클립이 한 13분 정도 되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클립을 교수님께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고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교수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걸 봤어요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리액션이 나오냐면은 그래 고마워라고 보통 이제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수님 딱 뭐라냐면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봤는지. 정말 얘가 정말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지 나중에 보니까 한 10분 정도 보고 나서야 나오는 내용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모르죠. 처음에 조금만 봤으니까. 그래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교수님 뭐 올리면 이제 끝까지 다 보잖아요. 아셔야 돼요. 교수님이 방송 출연하시잖아요. 끝까지 다 보고 모니터링하고 내용 숙지해야지. 안 그러면 그 방송 봤다고 그러면 안 돼요. 워낙 깨알 같으시기 때문에. 근데 장준환 박사님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두 개 올리는데 장정 박사님은 한 뭐 10여 개쯤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30분 되는 분량 거를. 그거 보느라고 제가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내용은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막 있어요, 둘이. 아주 제가 그럼 소개를 계속 할까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그 기술 중에 그 아스팔트 보수하는 기술이 지금 전세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그 한국에 제가 연구한 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아스팔트를 긁어서 바로 재포장하는 기술인데요. 물론 미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스팔트를 데울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사실은 개발된 지 한 20년 됐는데 그 기술이 지금 캔사스 주라든가 미드웨스트 제가 사는 그 미드웨스트는 좀 사용돼요. 근데 이제 뉴욕이라든가 장준환 변호사님이 계시는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연기가 너무 나서. 그래서 요번에 개발한 기술이 그 연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그 포장에다가 붙여서 지나가면서 완전히 새 포장을 까는 거죠. 그 연기 하나도 없이.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야, 문과생이 어렵네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아스팔트가 까는 데서 연기는 나오는데 연기를 빼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팔트가 깔 때 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드렸군요. 이게 아스팔트를 데워야지 이게 긁힙니다. 그냥 긁으면 자갈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 밀링 머신으로 긁을 때 이거를 데워야 되는데 이 데울 때 연기가 납니다. 이게 완전히 막 불난 것 같은 거예요. 불이 막 붙고 왜냐하면 그 프로펜 가스 갖고 그냥 때워요. 포장을. 그러니 불이 그 아스팔트가 불이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도 나고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참여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 기술은요, 원래 그 현장에서 한번 긁어낸 골재를 다시 공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현장에서 막바로 그 재시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경제성도 있고 그 신속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가 발생한다든가 때로는 이게 그 심하게 가열돼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그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센서가 사실은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지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포장도 하고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요, 자본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 이상 제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연구비라는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연구비,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상업성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술 자체가?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가 지금 4년 10개월 동안 총 연구비 203.2억 원을 투여해서 2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할 때 저도 이제 연구회 모임에 이제 자주 갔는데 거기에 그 기업들이 참여를 가서 같이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이 나오면 바로 전수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연구를 합니다. 지금 한국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국 쪽의 연구 방식과 한국 쪽의 연구 방식이? 미국 쪽의 연구 방식과 한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한국은 연구 과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200억 이런 과제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구비를 한국에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팀도 엄청나게 많아요. 2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에는 이렇게 대형 과제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주로 뭐 교수와 연구팀 뭐 포스닥 이렇게 해서 좀 소규모로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은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는 연구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참여해서 실용화가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의외인데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또 제가 듣기로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가 잘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쪽이나 외국 쪽이 연구 환경이 더 좋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좀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 미국에서는 너무나 그 개인 교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연구 과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연구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끝나면은 저희도 그 대신 저희는 이거 정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해서 실용화는 하고 있지만은 조금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실용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연구 자체로서 연구 결과만 내고 실용화되지 않는 연구가 저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공부를 또 하시고 일도 하셨으니까 그 문화를 한국 또 미국 또 일본 문화를 다 경험하시고 중국에서도 계셨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우선 한국에 대해서 조금 그 저기 한 게 다른 부분이 미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경우에 연 단위로 이제 예산을 받게 되니까요. 연 단위로 그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 같은 게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해야 되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실적을 빨리빨리 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이렇게 진척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국내에서 연구를 그 국가 R&D를 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단점이라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김정건 박사님이 지적하듯이 그 실용화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간 좀 연구를 할 때 꼭 그 관리를 한국은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 그 리포트 내다든가 이런 거 있는데 미국은 좀 자유롭게 연구를 맡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창의력 있게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그런 것이 미국의 장점, 연구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로 또 이제 공부를 더 하시러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덜란드에서 뭔가 자연친화적 그 수자원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왜 교수님이랑 박사님이랑 그런 연구비나 또 그런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쪽 커리어를 쫓아가는 지금 시작점에 있는 연구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방금 말씀해주신 게 귀에 아주 쏙 와닿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자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프로세스가 돼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프린트 액션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오래 걸린다고 하셨고 오히려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냥 되게 논문적인 것들만 쌓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왜 교수님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왜 이렇게 그 단어가 영어로 쓸 때 더 편할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연구원님처럼 연구원님 외국에서 대학 나오신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것 봐요. 이것 봐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말만 열심히 합니다. 영어 안 쓰고. 왜 교수님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교수님 뭐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아이오와에서? 혹시 아세요? 교수님 아이오와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는 테니스예요.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칩니다. 그것도 한 번에 4시간 이상 안 칩니다. 그런데 거기 대학원생들이 한국에서 오는데요. 테니스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가르쳐주고 한 4년쯤 졸업할 때쯤 되면 저를 깹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또 졸업시키고 또 새로운 애들 가르치고 그런 기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이오와 무서운데요. 가면 테니스 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테니스를 치니까. 이런 거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지금 교수님은 가르쳐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원해서 모두가 다 테니스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칠까요, 교수님?
근데 진짜 처음에는 애들이 저희 아이오와 대학이요. 그 실내 코트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외 코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상관없이 테니스 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치고 땡스게임 때도 치고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다가 저희가 코치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지나면 진짜로 저를 깨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이제 제가 현재 그 35명 중에 랭킹 3위거든요. 3위. 또 자랑하게 됐는데 랭킹 3위인데 또 요것이 그 한 10주로 떨어져요. 한 애들이 졸업을 안 하면. 그래서 빨리 졸업을 시키는 게 저는 목적입니다. 교수님 그 랭킹 산정은 어떻게 해요? 아,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희가 넷이서 복식을 하면 1, 2, 3, 4가 나오잖아요. 3판을 치면. 그러면 1등 올라가고 2등 내려갑니다. 그 점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1조에서 1등, 2조에서 그래서 6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6조에서 4등까지 점수가 예를 들어서 24에서 0까지 있습니다. 그걸 매주 그걸 더해요. 그래가지고 학기가 끝날 때 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등 확실합니다. 왜 얼마 전에 이호신배 테니스 괜찮을까요? 이거 얘기해도? 내가 한 이유를. 네, 아 그럴까요? 한 이유를. 네네네. 그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호신배 1회가 열렸어요. 테니스 대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신 그걸 건가요? 왜 하게 됐냐면요. 장준환 박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변호사들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20권을 샀는데 그거를 주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공짜처럼 주면은 귀한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대회를 열어서 부상으로 그거를 애들 나눠주려고 연 겁니다. 1회를. 저 몰랐어요, 진짜. 아, 그 나눠준 건 아셨죠? 책을 나눠준 건. 그럼요, 책을 나눠준 건 알았지만 그거의 시장 모티베이션이 그건지는 몰랐죠, 저는. 사실 그겁니다. 아니면 뭐 제가 뭐 돈 써가면서 뭐 트로피도 만들고 한 200불 들었는데 그걸 제가 왜 하겠어요? 그 다른 이유도 있으시잖아요. 뭐 잘난 척하려고요? 아니 교수님 근데 그 대회에서 교수님 제법 교수님이 제가 우승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 텀 자체가 이호신배 그러니까 교수님이 만드셔가지고 테니스 대회가 열렸는데 교수님이 우승을 하셨고 MVP도 네네.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레벨 1에서 우승했는데 레벨 2에서 다른 애들이 우승하고 저는 레벨 1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이게 라이브 업데이트처럼 라이브도 하셨죠.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을 이겨도 될까? 학생들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이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저를 계속 공으로 맞춥니다. 그 정도면 저를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 걸 알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에 제가 맞아가지고 여기 뒤통수도 맞아가지고 좀 이거 그 맞힌 학생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듣고 있는 학생한테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 어지러워서 좀 약간 고생한 적도 있고요. 그 서비스 할 때 제가 그래서 그 네트에 안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하는 애들이 뒤통수를 맞춰요. 그 잘 모르는 애들이 세게는 엄청 세게 치는데 앞에 있으면은 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파트너가 서비스 할 때 뒤에 와 있습니다. 뒤에 안 맞으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단면적인 거고 결과는 이기시는 거잖아요.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닌가요? 실력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가장 학생 시절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수님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쳐요. 결승전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상황 판단이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테니스 얘기를 꺼낸 게 사실은 그 테니스를 치고 이러는 게 사실은 건강관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10개 포지션을 같이 이렇게 하면 겸직을 하면서 또 교수님으로서 역할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출장도 많으시고 정말 출장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테니스를 계속 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고 몸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 쉬워요. 우리가 말은 그냥 운동하면서 뭐 해야지. 저 사실 운동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편식도 좀 하잖아요. 초딩 입맛이잖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교수님 볼 때 와,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참 어려워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혹시? 오늘 바쁘시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저도 솔직히 최근에는 운동할 시간이 거의 그 원래 취미는 제가 등산을 다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서부터는 거의 등산 갈 시간마저 없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정말 몇 년을 가고요. 특히 좀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죠, 교수님.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백할 게
2년 전에 그 좀 한 11월쯤, 12월쯤 그때는 추워서 실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돈을 좀 아끼려고 야외에서 치다가 그 인대가 그 허벅지 그 위에 인대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먹고 뭐 그러고 있다가 목발 짚고 한 3개월을 다녔더니 그 다음부터는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목 편도선 부어가지고 또 이거 짜내기도 하고 또 온몸에 래쉬도 생기고 한 1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운동도 과도하게 하면은 병이 나니까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이제까지 인생에서 테니스를 1년 동안 못 쳤다는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요새는 절대로 날씨가 좀 춥다 그러면 밖에서 안 치고 실내에 들어갔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근데 왜 이런 쪽 도로 쪽이나 이런 쪽 하시다 보면 사실은 바깥쪽에 계시는 일 정말 많잖아요. 교수님 사진들 보면은 늘 이렇게 바깥쪽에서 정말 특히 또 아스팔트 쪽을 그렇죠. 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스팔트가 좀 따뜻하잖아요. 공사할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에도 아스팔트를 이렇게 뭐 푸고 삽으로 그런 일도 합니다. 샘플도 채취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아스팔트 때문에. 따뜻한 거 훨씬 좋아하시나 봐요. 추운 거보다. 예, 좀 추운 거는 제가 뭐 싫어하지 않는데 스키 탈 때는. 근데 보통은 싫죠. 아이오가 좀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추운 거를 잘 견디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테니스 때문에 테니스를 못 치니까 추우면.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토목공학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교수님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을 나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로 이렇게 가시는 거는 언제 그런 분야를 이렇게 정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저는 계열별로 들어갔어요. 이공계열이라고. 그래서 전공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좀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학점 관리 좀 소홀하게 됐고 뭐 그것 때문에 토목과 간 건 아닌데 한 중간쯤 되더라고요. 토목과가 제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갔는데 친구 따라갔어요. 그냥 뭐 지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토목공학을 전공하면 지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딴 애들은 뭐 이렇게 조만한 거 가지고 무슨 전자 같은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갖고 하는데 이건 지구를 바꿀 수 있다니까 무지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그냥 토목공학 갔다가 미국 처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또 아시다시피 그 외국 유학생들은 또 이게 리서치 어시스턴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초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 아스팔트 재료보다도 사실은 그 포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스팔트지만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피크랙이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고 달리면서 찍어가지고 영상 처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삼성 SDS 아메리카하고 한 5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유니 AMS라고 제품도 있었고, 근데 뭐 많은 돈은 못 벌었지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떤 영상을 찍는 거예요, 교수님? 그 카메라를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빔을 달아가지고 그 아래 포장 표면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랙이 얼만큼 있고, 그 다음에 크랙이 어떤 타입의 크랙이고, 그래가지고 보수 시기와 뭐 여러 가지 그 예산 같은 것도 정할 때 반영하고, 그래서 그 포장 표면을 찍는 겁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날씨가 사계절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도로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가 플로리다 오피스를 열다 보니까 플로리다는 날씨가 좋으니까 도로 사정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뉴욕만 해도 사계절이 있고 또 눈 오고 또 눈을 또 치워야 되고 긁고 이러니까 계속 부셔지고 파톨 생기고 또 그러면은 왜 자동차 가다가 왜 또 타이어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이 되게 아주 도로에는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알래스카 가면은 도로가 더 나쁠 것 같은데 알래스카는 오히려 도로가 좋은 게 맨날 땅이 얼려 있으니까 오히려 파손이 안 생기고 뉴욕이나 그런 데가 특히 그 사계절 그 녹았다 얼었다 하는 그게 많은 그 프리스토어 사이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은 지역이 파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파도를 갖다가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또 파도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싱크홀이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안 보이는 홀. 그게 또 큰 문제예요. 그 플로리다도 얼마 전에 그 싱크홀이 큰 게 생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라운드 페니트레이팅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찾는 기술도 있고 또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맵에다가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대중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불안하잖아요. 어디서 그 파돌이 그 싱크홀이 생길까. 그래도 공개해야죠. 뭐 근데 이제 그게 확률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싱크홀이 어디서 일어날 거나. 근데 파톨은 저희가 공개하고 자동 보수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러고 있죠. 지금 확률 부분 말씀해 주시니까 정보가 더 많아지니까 더 불안한 거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걸어가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제는 뭘 알았잖아요. 싱크홀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늘 있었는데 단지 그걸 우리가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찾아보면 알고 또 그걸 또 보여주잖아요. 뭐 얼마분의 얼마로 어떻게 된다 막 이러니까 이건 뭐지?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과생은 숫자에 약하거든요. 무섭거든요. 막 1 나오니까 내가 사람 300명 가면은 만약에 300분의 1이면은 사람 300명 가면은 하나는 거는 건지 뭐 이렇게 이게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많은 게 또 삶에 또 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프트웨어 피크랙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이제 자동 분석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분석 그 소프트웨어도 없고 뭐 정보가 없어서 아니면 데이터를 콜렉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그 정부로서는 사실 지금 변호사님이시지만 라이애빌리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 때문에 얼마 전에 베트남에 사실은 아들이 거기서 또 사업을 해요. 그래서 갔다가 갑자기 그 저녁 식상에서 파토를 우리가 재고 내가 그런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특히 웃을 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그거 정부가 그걸 왜 알고 싶냐고 모르는 게 낫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그런가 봐요. 모르나 봐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전부 다 그걸 다 재고 있고 그거를 재지 않으면 소송이 걸리면 그건 무조건 진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모르면은 책임이 있는 거죠. 알아가지고 프로액티블리 그거를 보수를 해야지 누가 다쳤거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가 타이어가 뻥커 나고 그랬을 때 이길 수가 있잖아요. 코트에서. 디펜드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보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고 물론 뭐 그러니까 그 싱크홀 걸어 다닐 때 이게 꺼지면 확률이 얼마냐. 그 확률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확률하고 별 차이 없을 테니까 그거 다 걱정하고 어떻게 사나요? 맞아요. 그냥 살아야죠. 그죠? 벼락 맞으면 할 수 없지. 네,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맞아요. 네. 박사님, 좀 전에 잘 들으시면 왜 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조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사님은 제일 처음에 그 전자 부품 쪽으로 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쪽 커리어에 대한? 저는 사실 이제 부품 쪽은 아니고요.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전체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그려서 이제 실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밀한 부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물리 전공이나 이제 전자 전공 하신 분들이 잘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우리가 뭐 생활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럼 이제 그 역할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의 어떤 생산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를 전체를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좀 그쪽에 가까운 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 회사 쪽 그 관련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포스코에 잠깐 일도 하게 됐고, 그리고 요즘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건설의 뭐 건물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IT 기술이 없으면 요즘에 관리하기 힘든 거거든요. 요즘에 교량 같은 경우도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센서라든가 이런 데서 교량의 어떤 거동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지금 뭐 그 대심도 터널이라든가 도시가 이제 점점 과밀화되면서 지하 공간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그렇거든요. 아, 그게 그거죠. 그 영동대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게 대심도인가요?
그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심도는 아닌데요. 그 대규모 이제 지하 연계 복합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현대 본사 건물, 그다음에 코엑스 이쪽 부분을 전체를 연결해서 그 굉장히 넓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넓은 지하 공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곳에서 화재라든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난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어떻게 피난을 해야 돼요? 정말 왜 대심도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하철이 막 있으니까 그 지하철보다 훨씬 깊게 파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지금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이 가장 먼저 이제 지하철을 그 건설해서 1호선부터 이렇게 그 지하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그 2, 3, 4호선까지 포함해서 1기 지하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제 2기 지하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지하철을 뚫을 때는 그 첫 번째는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다음번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하철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지하철망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그 기존에 있는 지하철과 겹치지 않으면서 지하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심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 한 100여 미터 가까이 그 굴착을 해서 터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금 기존에 있는 라인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그 서울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고속 그 지하철을 만들려고 지금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면서 그런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설계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공 기술, 그리고 그 전체를 운영하면서 화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요즘에 그 많이 고민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안 되게 환기를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산업이 갖고 있는 이 확장성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분야 하나가 사실은 다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실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듣기로 우리 공인이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수자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번에 2018년 도 기술대전에서 많은 기술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 개를 봤는데요. 몇 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저영향 개발 시스템이라고 LID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촉촉소일, 말 그대로 촉촉. 그래서 이게 토양 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요, 중금속이나 영양 염료를 흡착해서 수질 오염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많고 뉴욕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드닝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이런 촉촉소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화분 위에 이렇게 하면요, 그게 그 기질 안에서 그 수분을 흡수해서 그 수분을 흡수한 거를 저장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참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은데 우리 연구원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손 보셨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 물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촉촉소일이 이 물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주 그냥 딱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걸 저희만 본 게 참 아쉽네요. 네. 근데 새로운 기술을 소개해 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스팔트 재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참여한 연구 중에 하나가 또 철도, 그 요새 그 철도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철도 보수 관련해서 그것도 이미징을 같은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철도 표면을 찍어가지고 어디가 뭐 크랙이 생기고 요새는 그런 거를 미리 추측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처짐이 좀 생기면은 그것도 미리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라는 게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뭐 도로 사고가 나면은 차 한 대가 파손이 되지만은 철도 차량이 여러 차량이고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 대전에 있었고요. 그 외에 또 낮은 가로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해본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가로등 하면 항상 높은데 설치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어두컴컴해서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로등이 있는데도. 또 도심지에 또 가로등 해놓으면 또 너무 환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낮은 가로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드 레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전등을 조명을 쫙 해놨는데 운전할 때도 굉장히 좋고 도로 표면이 완전히 잘 보여서 이 기술이 제가 미국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야는 뭐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그 도로 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미국에도 또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시회를 나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또 교수님이시지만 비즈니스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와, 이 기술 이거 상용화하면은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시회는 또 그런 목적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전시회는 그 상용화를 위한 전시회고 진흥원이 연구기관이지만 연구비를 주는 기관이지만 연구비를 주는 기관에서는 이 상용화가 사실 목표입니다. 그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연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도로 작업자 경고 시스템 이것도 미국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작업자들이 머리에다가 헬멧을 쓰고 거기 장치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 상황이 된다든가 차가 너무 빨리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바이브레이션 돼가지고 작업자들 이것도 저도 못 본 기술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헬멧에 넣어서 바이브레이션 돼서 작업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지금 미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어떤 아이오와 같은 데는 뭐 벌금이 $10,000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큰 액수를 해놓고 무슨 배리어도 쌓아놓고 하는데 이런 기술도 제가 좀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 장치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뭐 로봇 같은 개념인데 다니다 보면 사실 미국에서 사체들이 굉장히 길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제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사슴이라든가 뭐 하여튼 작은 동물들이 있는데 사체들이 있는데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 낙하물 수거 장치 또 이게 또 더군다나 한국은 이 트럭에서 이 낙하물들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무슨 이 포장을 잘 못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런 낙하물을 바로 수거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청소도 하면서 수거하는 그런 장치가 나와서 저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굉장히 여러 신기술들을 소개시켜 주셔서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국토교통 쪽에 또 도로 쪽에 또 전자부품 또 건설 IT 또 수자원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교수님이 정말 여러 부스 보시고 나서 사실은 핸드픽을 해주신 거거든요. 요 기술 정말 괜찮다라고 사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왜 인터뷰 초반에 교수님 왜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펜턴트를 하고 특허를 얻고 사실 실제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까 0.1%다 0.01%다 했지만 정말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많이 대학 세미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커머셜라이제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미나를 하다가도 결국 이슈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진 기술을 내가 가진 지식을 커머셜라이즈를 해가지고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자본주의에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펜턴트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패턴트라고 그러시는 거 맞나요? 네. 야, 교수님 정말 교수님 친하니까 이거를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 만약에 교수님이랑 제가 안 친하면 저 정색할 수 있어요. 패턴트 로열 맞으시죠? 저는 패턴트를 다루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저희 청취자분들 아세요? 저는 저번에 그 방송에도 나갔는데 저는 여러 지식재산권 영역 중에서 저는 카피라이트랑 라이선싱 쪽 저는 소프트 IP를 다루는 변호사예요. 소프트 IP. 네, 다르죠. 그러니까 패턴트 저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거 제 분야 아니에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교수님도 왜 도로교통 중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아스팔트가 있고 전자부품, 건설 IP, 수자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법이라는 게 있고요. 법 안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들어오고 지식재산권 안에서도 또 소프트 IP, 하드 IP가 나뉘고 또 소프트 IP 중에서도 상표, 저작권,
라이선싱, 또 뭐 트레이드 라이스 이렇게 나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엔터 쪽인 또 산업이 들어와가지고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서 조금 더 저작권이 강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내로우 다운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패턴트 그거 잘못 발음할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LACT라고 그 아이오와 대학에 센터가 있어요. 그 LACT가 사람들은 발음이 LA는 시티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LACT입니다. 그래서 Laboratory for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의 약자예요. 거기에 장준환 변호사님께서 비즈니스 자문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특허 기술들을 저희는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5년 전에 저희한테 그 시드 머니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오와 대학에 공식적으로 센터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있는 기술을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남흥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피닉스 인더스트리 등등 크롬 러버 만드는 회사인데요. 크롬 러버라면 아스팔트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찰지게 만드는 아스팔트 잘 붙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저희 회사에 회원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아스팔트 어소시에이션 등등.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과 미국과의 그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좀 도와드리는데 장준환 변호사님이 비즈니스 변호사라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누구와 친해진다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 화제도 좀 있어야 되고 사실 느낌도 좀 맞아야 되는 사실 교수님이랑은 사실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교수님 뵀을 때는 교수님이 어디 회장을 맡고 계실 때요. 제가 딱 거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회장님으로 처음 뵈니까 너무 높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에다가 또 재미과학자협회 회장 말씀하시는 그 섹터 회장이었던 것 같아. 그 아이스마라이? 응, 그거였던 것 같아. 회장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회장하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회장님으로 처음 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인 거죠. 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교수님도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교수님으로 처음에 뵙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비즈니스랑 그다음 또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랑 사실은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얘기 정말 많이 나누는 교수님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토픽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토픽이었는데 국토교통기술대전 사실은 이런 토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면 저희 방송이 또 2시부터 3시에 토요일날 나가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아까 잠깐 박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랑 오토메이션 월드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해서 좋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잘 알거든요. 교수님 너무 재밌으신 분인 거 알고 또 유쾌하게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거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교수님 모셨었는데 교수님께서 꼭 요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다고 깨알 자랑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2개인데요. 2개. 네, 그러면은 교수님 2개 이거 깨알 자랑 같은데 왜냐면 타이틀이 내셔널 레코그니션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깨알 자랑 같은데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이 지금 깨알 자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돼서 이 얘기를 꼭 하시고 싶다고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신 건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MBC TV에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요. 2015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UHPC. 그래서 그 재료를 미국에다가 가져와서 저희 아이오와의 부캐넌 카운티에 교량을 설치했더니 그 TV에서도 나오고 또 뉴스페이퍼도 AP 뉴스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소개된 기술이 있어서요. UHPC라는 기술이 지금 교량에 사용되면 교량의 단면을 줄이고 그래서 경관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강도가 엄청나게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도로 이름을 호카이 브릿지라고 불렀습니다. 호카이가 사실은 아이오와의 심볼이 아이오와 대학의 심볼이 호카이거든요. 호크아이. 그래서 매의 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학장님도 오시고 뭐 부총장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성대히 행사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인트로덕션이고요. 사실 자랑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다음이 자랑 포인트입니다.
다음에는 변형의 한반도 연속 토론회 1번을 그 국회에서 이종걸, 이상민, 민홍철 의원 주최로 열렸고요. 함께 아이스마라이가 같이 공동 주최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발제를 했는데 그 발제 중에 제목이 북한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OC. 근데 미국에서는 Infrastructure라고 부르고 있죠. 개발과 영국, 그리스, 미국의 SOC 구축 기술과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술을 좀 여러 가지 미국 기술을 소개했고요. 그 저와 함께 온 영국과 그리스 교수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그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게 5월 28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7월 25일 좀 더 도로학회에서 그 주최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뭐 한국에 그때 계시거나 그러면 저희 열린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할 거라고 예상하고 소회의실 1을 이미 예약을 해놓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애매하네요. 깨알 자랑 같기도 하면서도 조금 인포머티브한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박사님. 예, 지금 오늘 트럼프하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한참 회담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북한하고도 교류도 하게 되고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체계적으로 그리고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SOC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방송 녹음하는 날이 6월 12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22분인데요. 저희가 딱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보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마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북한 SOC 개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박사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제법 됐어요. 저희 빨리 가서 TV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독회담 매우 좋았다라고 기사가 막 떴다고 그러네요. 빨리 가서 봐야 되겠어요, 교수님. 예.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배도 좀 고프니까 여기 저희가 요번에 오늘 모인 주체는 국토교통기술대전. 저희가 제가 다 돌아봤어요, 전체를.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기술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미국에서 계신 교포들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장준환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에 있으니까 아이오와 대학 웹사이트로 오시면 저를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또 기술들 소개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좋은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교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찾아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로 라디오를 장준환 변호사님과 이호십 교수님과 그리고 김성곤 박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로서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오늘 블루오션 방송 어떠셨나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와, 이쪽 커리어 정말 꼭 해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야, 이쪽 비즈니스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정말 멋진 꿈 꾸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우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직접 연락 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더욱 도움되는 내용, 더욱 멋진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